네, 아까도 서두도 얘기했지만 저도 여기 여러분하고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재작년 겨울부터.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제 아까 조금 제 얘기 여담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 클럽에서 우연찮게 우리 박 대표님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받으면서 저도 이제 이 분야, 제가 하는 분야는 잘 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자기 분야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들 자기 분야만 생각하세요. 왜? 근데 또 그리고 창업을 하고 아이디어 기술 갖고 어떻게 하겠지 생각은 많으신데 배우시려고 하시는 마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요. 근데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내게 아니고 내가 안 했던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게 저한테 접근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물론 이미 제가 말하는 부분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 또는 다른 교육이라도 많은 교육을 좀 받으시고 새로운 관점을 좀 갖고 아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담에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자, 3D 프린터에서 한번 하나 좀 말씀을 중요해서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FDM 방식. 자, 제가 자꾸 약간 엔지니어다 보니까 엔지니어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기술 없이 얘기하지 말라. 정량화시키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는 말한 대로 이거는 뭡니까? 여기 와인더가 여기 감겨져 있는 이런 플라스틱 와인더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노즐이에요. 이게 200도 확 올라가서 녹아서 쭈루루루루루 만들어지겠죠. 다시 얘기해서 요 FDM 방식은 고체의 플라스틱이 노즐을 통해서 여기 히터가 들어있어서 녹여서 만드는 거죠. X, Y, Z 흘러가면서. 당연히 공기 중에서 이 흘러가니 정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죠. 우리 케이크 만들 때 짜게라고 할까요? 이렇게 쭉 짜면 이렇게 액체가 쭉 빠져나오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정밀도보다는 사실 이 제품은 그러면 SLA라든가 FDM 방식은 뭐가 다를까요? 자,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이거는 그냥 ABS 수지하고 거의 동일한 수지를 우리 전문 용어로 우리 플라스틱 재료는 어떻게 생겼냐? 사출은 필렛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쌀 알갱이가 생겼어요. 쌀 알갱이를 어떤 뒤에 사출 쪽에 얘기했지만 푸대 담아 있는 거를 이 호포 같은 뜨거운 그 호포라는 틀에 넣어서 스크류 같은 거에 통과해 가지고 히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여서 쏘는 겁니다. 금형에. 그거 비슷하지만 문제는 공기 중에 쏘는 거죠. 이거는 정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과신하시면 안 되고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을 보는 정도로, 그리고 반드시 이게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당장 몇백 몇천 드리면서 하기 어렵다. 그럼 한 번쯤은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왜 정밀할까요? 이쪽은 비싸서? 그게 아니고 이 플라스틱 재질이 광조형 수지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광조형. 다시 해서 플라스틱이 액체 상태인데 빛을 받으면 굳어요. 빛을 받으면. 다시 얘기해서 이 기계 안에 그 레이저 또는 이제 LED 개념으로 해서 빛을 쏘고 안 쏘고 해서 그 층이 빛이 쏴진 층은 굳어지고 안 친 층은 안 굳어지고 해서 이게 하나씩 적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도 X, Y, Z 어떤 테이블 갖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가 다르다? 이 수지 자체가 키로당 몇십만 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수 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우리가 말한 PC, ABS 그런 수지가 아닌 광조형 수지라는 특수 수지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특허가 다 걸려 있고 지금 요새 중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거와 이거의 중간인 DLP 또는 SLA
그 중저가가 아마 조만간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에 아마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제품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이쪽 시장이 아마 커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3D 프린터를 많이 들었고 3D 프린터가 내 걸 다 만들 수 있을 거고 완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쪽과 이쪽이 양분화되어 있다 정도만 오늘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귀찮은 거 짧게 하겠습니다. 금형. 자, 딱딱합니다. 이거 기계과 애들이 배우고 금형설계과 배우는 건데 이게 뭘까 하면 쇳덩어리입니다. 뭐냐 이 노란 거 있죠? 노란 거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빵빵빵빵빵 때려서 여기 철판 하나 쭉 흘러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뚝 떨어진 요 조그마한 거 터미널 같은 쇠 조각 그 우리 깡통 따개 같은 그런 거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드는 게 금형이다. 이건 프레스, 쇠를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플라스틱 하지 않고 잠시 제가 갖고 온 거는 그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뚜껑을 열면 아까 그림 모델링 돼 있는 거 우리 설계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뭐다? 실제 제품을 제끼면 이게 얼마짜리 같습니까? 이런 쇳덩어리가. 상당히 비싸겠죠? 몇백만 원에 될까요? 꽤 들어가겠죠? 뭐 1000까지 갈까요? 뭐 경우에 따라 1000만 원에 왔다 갔다 하겠죠? 뭐 프로그레시브 뭐 이렇게 컴파운더 전문 용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건 필요 없습니다. 금형이 어떻게 생겼다? 4개의 포스트가 있고 상측과 하측이 있고 뚜껑이 열려고 이런 쇳덩어리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 3천만 원, 5천만 원 줬어, 1000만 원 줬어. 금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다 찍어 오라고 하고 금형 보관증 받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요. 금형을 만약에 만들 때는 금형이 어느 시골에 어느 공장에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돈을 들였는데 만약에 금형까지 가 있는데 누구한테 맡겼는데 금형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금형이 만든 데에서 찍지 않습니다. 안 찍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금형하고 사출이라고 했죠? 찍는 데가 같지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단 프레스는 프레스 금형을 프레스는 쇠를 만드는 거예요. 쇠를 이렇게 철판 같은 거 이런 거를 밴딩하고 구멍 내고 하는 거는 프레스 금형이라고 하고요. 프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 서두에 이런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죠. 플라스틱은 사출 금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는 프레스 금형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뭐 내부 구조는 달라도 원리적으로 비슷합니다. 위측과 아래측이 있어서 뚜껑을 열고 빵빵빵빵 때리는 건 프레스고 그걸 녹이는 액을 넣어서 여기다 채워주는 거는 사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레스 금형을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볼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웬만하신 분들은. 근데 내가 돈을 들이고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했는데 내 금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들이던 몇천 원을 들였으면 그 금형 보관증 내놔라 정도는 하세요. 어디에 보관이 돼 있고 사진 찍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생겼고 그 설계되고 디자인됐던 거대로 이 금형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고. 하여튼 금형에 대한 간단 개략적인 겁니다. 이거 사출 금형, 이거 프레스 금형입니다. 자, 이게 사출 금형인데, 아이고. 자, 이게 사출 금형인데 뭘 보여주냐면, 자, 이렇게 큽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멋있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요 조그만 거 보이세요? 아주 조그만 거 안 보이죠? 그림상에서 뻘겋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거 찍어내기 위해서 이따만한 금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싸겠죠? 이것도 이 조그만 하나의 2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판, 아래 판, 중간 판, 무슨 판 이런 게 있네요. 핀들도 많고 이렇게 있죠? 측면에서 내려오고. 자, 이게 사출 금형이고요. 이 사출 금형은 자 하나만 좀 알아주십시오. 아까 프레스는 위에서 그냥 빵빵빵 때려서 펀치로 구멍 내고 하는 건데 사출 금형 플라스틱은 그게 아니고요. 플라스틱은 빵빵빵 그 펀치나 이런 걸로 때려서 구멍 냅니까? 어떻게 내겠어요? 녹이는 거잖아요. 어떤 핀이 있어서 거기 틀에서 플라스틱이 어떤 액이 틀에서 막혀 있는 데는 안 차고 핀이 있는 데는 안 찰 거고요. 핀이 없으면 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조겠죠. 어디에서 들어온다? 여기서 들어와요. 위에서. 자,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지 뒤에 보이면 압니다. 자, 금형이 이렇게 생겨서 조립이 되면 뚜루룩 다 껴지겠죠. 이제 그 플라스틱 액체가 어디로 들어온다?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그 그림이
지금 제대로 안 됐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금형이 어디 붙는다? 나중에 찍는다. 나 알사출한다. 금형 플라스틱물 찍는다 하면 여기에 붙습니다. 그 금형 5천만 원이든 1,000만 원 들인 금형이 여기 갖다 붙어요. 그런데 쇳덩어리만 붙이면 뭐합니까? 플라스틱이 들어가야죠.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뭔가 뚜껑 열면 뭐 넣으면 되겠죠. 이게 호포라고 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넘어가네. 자 호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다가 아까 내 뚜껑 열고요. 플라스틱 원 재료는 필렛이라고 해서 쌀포대 20kg 단위로 이게 부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가루가. 그럼 여기다 건조 공정, 여기에 히터 봉이 좀 들어있어, 그 에어로 넣어서 좀 뜨뜻하게 해서 수분 같은 거 제거하고 여기 쭉 들어가서 여기 계량이라고 해서 여기 뭐 스크류 같은 게 여기 연락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스크류가 뺑뺑 이거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전진됩니다. 우리 그 녹즙기 아시죠? 녹즙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녹즙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막 사과나 당근 집어넣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서 스크류가 막 하면서 으깨지면서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녹즙기에 같이 안에 스크류라고 보통 우리 전문 용어를 해요. 스크류 사이에 막 돌면서 그 사이에 액체나 그런 게 막 껴들어가겠죠. 여기에 200도, 300도 되는 히터봉이 들어있어서 플라스틱이 녹겠죠. 녹으면서 전진됩니다. 전진돼서 아까 전에 금형이 여기 갖다 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쏘고 금형에 들어간 다음에 한 1분 또는 30초 정도 있고 다시 뚜껑 열고 밑으로 제품 빠지고 이게 완캐비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건 차후에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시사출, 사출기가 이런 식으로 좀 생겨서 이런 원리로 돼 있다 정도만 일단 오늘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방금 시사출했는 그 제품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투명한 거죠? 투명한 재질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거? 그렇습니다. 아크릴. 또 하나 뭐 있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ABS는 투명한 게 없습니다. P 뭐죠? PC죠.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자, 아크릴하고 폴리카보네이트가 대표적인 투명 사출물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걸 알려야 되냐면 여러분 제품 중에 투명 제품들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크릴하고 PC 투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강도가 있죠. 깨지죠, 아크릴은. 본딩이 또 둘 다 안 되지만, 자, 깨집니다. 열하고 충격에 약한 게 아크릴이고요. PC 투명은 상당히 강합니다. 엄청 딱딱하죠? 우리 예전에 핸드폰 강화 유리 대신 플라스틱으로 쓴 적도 있고 막 일반 우리 집에 홈서버 가면 터치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플라스틱 많이 씁니다. 그게 보통 PC 투명으로 대부분 씁니다. 그런데 왜 PC 투명으로 이거 안 쓰고 아크릴로 왜 쓰겠어요? 비싸겠죠? 키로당 우리 플라스틱 상식적으로 그냥 오늘 듣고 흘리세요. 쌀 한 푸대에 얼마입니까? 20kg에. 아시는 분? 10kg에 얼마입니까? 20만 원. 아이, 쌀 한 푸대에 20만 원이에요? 쌀 한 푸대에 20kg. 그렇죠. 20만 원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죠? 자, 간단하게 해서 사출 플라스틱물은 키로당 3,000원에서 5,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내 제품이 대체 원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죠? 그죠? 보통 플라스틱 쪽은 키로당 3,000원대에서 2,800원에서 3,000, ABS가 3,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PC, 폴리카보네이트가 4,500원에서 맥스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만드는 플라스틱 물의 중량을 역산을 해서 곱하기 몇 배 때리면 하여튼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출 강의에서 금형을 통해서. 자, 마지막 정리하자면 요 얘기하고 사례 분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품 디자인이 끝나면 이게 기구의 전반적인 모든 플로우입니다. 기구 설계, 기구 개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제품 디자이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 디자인은 뭘 한다? 어떤 핸드폰 케이스를 디자인을 아까 전에 이쁘게 이렇게 하나 디자인 딱 떨어지면 누가 맡아요? 기구 설계자가 이 다음에
각 부품들을 다 쪼개고 그걸 모델링해서 2D로 만들고 3D 만들고 뭐 아까 뭐 PCB라고 회로 쪽하고 조인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래서 워킹 샘플 뭐냐면 목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킹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워킹 뭔가 작동을 하겠죠. 근데 디자인 모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품 디자이너가 하는 모컵은 보통 디자인 모컵이라고 합니다. 뭐냐? 통으로 하는 겁니다. 속에 없어요. 속에 기능 작동하는 게 없고요. 값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3D 프린터에 저가 모델을 보통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표면을 뭐 이렇게 열심히 갈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느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디자인 모컵이고 기구 설계자가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기구 설계자는 저 같은 사람은 겉의 모습 보지도 않습니다. 저 내부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 내부를 하는 게 워킹 모컵입니다. 각각 부품을 다 쪼개고 여기에 부품에 스프링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플라스틱만 나왔으면 플라스틱을 각각 부품 버튼부터 해서 윈도우 어쩌고 저쩌고부터 뭐 사이드 가이드 뭐 이런 것들 다 버튼까지 버튼 가이드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모컵이 끝난 다음에 바로 금형으로 만들죠. 그리고서 찍고 감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출이죠, 이건요.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제조, 생산 쪽, 금형 쪽의 업체들이, 금형 사출 업체를 한 업체들이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사례 분석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앞에만 보세요. 자, 빠르게 할게요. 자, 맨 마지막 장은 가격과 시간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앞에 보셔야 됩니다.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작년에 하나 제품 디자인 기구 개발을 했던 모델 하나를 사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물론 이 과정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뭐냐? 아까 전에 뭐랬습니까? 개발 프로세스는 아까 전에 뭐 디자인, 기구 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그거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냐를 하나 풀어서 예제를 핸드폰 연동되는 안드로이드 빔 제품을 제가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별로 가는지 여러분이 유저라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제품을 샘플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은 거는 뭐냐면 이 업체에서 공공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고 한번 눈으로 보시면 간단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디자인 쪽이나 이거는 그 제품 디자인하고 기구를 저한테 오다를 줘서 이제 개발을 하다. 그러면 계약서를 하나 만들겠죠? 디자인 및 기구 개발 계약서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선금, 잔금으로 해가지고요. 반드시 만드세요. 그냥 계약서 없이 하시지 않고 계산서로 그냥 끝내시는 분들도 간혹 소액은 하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그리고 선금, 잔금이나 어떤 기준을 잡고 하십시오. 소액이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일정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개발 일정표라든가 몇 가지 서류들을 계약서하고 이걸 다 했고요. 그래서 개발이 의뢰가 들어오면 제품 디자인 및 기구 개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계획을 선정하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들 제품의 기능과 스펙을 정의해야 됩니다. 자, 디자인이나 기구 개발은 저나 다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들 제품의 기능 정의를 하셔야 돼요. 기능 정의. 자, 프리젠터가 지금 버튼이 맨 위에 자, 큰 버튼 한 번 누르면 길게 누르면 3초 뒤에 이게 불이 계속 연속 동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버튼은 앞으로 가고 뒷 버튼은 뒤로 가고 뭐 옆에 버튼이 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조그 셔틀로 가야 된다 이런 정의를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디자이너가 기구쟁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해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땐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입니다. 이 고민을 먼저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개발 의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기구 의뢰를요. 여러분의 고민이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발자지만 저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이 고민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면서 바뀝니다. 자, 이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된 사례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5월인가 6월 달이었습니다. 3개월, 4개월째, 5개월 정도의 양산 가자, 중국 공장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죠. 그러면 뭡니까? 먼저 첫 번째 뭐다? 제품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디자인을 A, B, C, D, 이게 지금 그냥 스킵한 거예요. 여러 번의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가 A, B, C, D, F, G, 1차, 2차 해서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연동해서 프로젝터 있죠? 요 프로젝터. 조그만 거. SK에서 팔고 있는 거 기억나세요? 캠핑족을 위해서 집 밖에서 볼 수 있는 프로젝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큰 거 말고요. 조그만 거, 핸드폰 그냥 껴가지고 하는 거. 그겁니다. 조만간 무선도 나옵니다. 그 유선. 그냥 여기 선 하나 끼고 여기다가 USB 같은 코다리 끼고 핸드폰에 연결하면 바로 프로젝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우는 타입도 한번 해보고 이런 박스 뭐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A, B, C, D, F, G 뭐 해서 1차, 2차 가고 그래서 자 그럼 이쪽으로 하자 해서 박스 타입으로 세우는 거로 가자. 누이는 타입도 있고 모두 있었어요. 그래서 세우는 타입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렌더링. 그래서 요런 타입도 하고 요런 타입도 하고 막 또 A, B, C, D 막 했습니다. 결국은 요걸로 하자라고 제품 디자인이 결정났습니다. 단계는 아이디어 스케치 요렇게 1차, 2차, 3차 가고 렌더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ABCD에서 1차, 2차 렌더링 한 다음에 품평회를 합니다. 품평회가 뭡니까? 반드시 품평회 또는 회의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세요. 디자이너나 어떤 개발자들하고는요. 반드시. 왜? 회의록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말은 바뀌죠. 그리고 기억을 못하죠. 아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죠. 그리고 빠뜨릴 수도 있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서로 남기세요. 그래야지만 서로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품평회를 거쳐서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왜?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게 예쁘대요. 이런 디자인보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확정을 했습니다. 1달 반이 걸렸어요. 2달 가까이 걸렸네요. 이것도 말이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기구인 제가 이렇게 이런 디자인 뭐 반 쪼개는 사실 뭐 얘기할 게 많아요. 반을 쪼개고 통으로 하는 타입, 위를 뚜껑 열고 발해하는 이 타입으로 해서 각각의 부품들을 여러 개, 그러니까 최종된 것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트를 각각 나눠서 이러이러한 파트를 목합을 만들자라고 해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기구 설계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구 설계는 기구 부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프로젝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기구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회로물 중에 저 LED 모듈이 제일 중요하겠죠. 비싸고 중요하겠죠. PCB가 또 있어야겠죠. 핸드폰하고 연동하려면 어떤 신호를 받고 하려면 하죠. 이 안에 PCB가 2개 길쭉하게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고 모듈 여기 액정 그 LED를 반사하는 프로젝팅 해주는 요걸 또 안에 넣고 이 설계가 보통 회로 부품의 구조 설계나 상세 설계를 합니다. 레이아웃 잡고. 이게 상당히 흔들렸어요. 왜? 소위 한다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나 그쪽 사람들이나 20년 한 사람들도 이 제품을 하는데 디자인은 쉽게 결정해도 내부 부품을 이렇게 넣자 저렇게 넣자 뭐 넣자 버튼 위치를 여기다 하자 저기다 하자 말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당히 많겠죠? 하면서 바뀌었어요. 시간이 2달이 1달 만에 다 끝냈는데 또 바꾸고 두 가지로 갔습니다. 어찌됐든 상세 설계를 끝냈고 워킹 목업하고 견적 진행하고 부품도를 각각의 부품도 그리고 파트리스트란 건 뭐냐면 이거는 사이드 케이스, 이거는 왼쪽 케이스, 오른쪽 케이스, 바닥, 버텀, 탑, 테두리, 이렇게 바닥, 배터리 받침, 여기 센서, 이렇게 버튼 이렇게 하겠죠? 그 파트리스트라고 합니다. 재질과 수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해줄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아이고, 넘어갔나요? 반대로 갔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캅을. 모캅.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이거 확대해서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이게 3D 프린터 1억짜리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캅을 진행합니다. 모캅은 아까는 뭐로 한다고 했죠? ABS 통가공 한다고 했죠? 드릴 같은 기계로 원래. 그렇게 해서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거 쌀 것 같으세요? 비쌀 것 같으세요? 이 정도 파트 되는 거, 모캅.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감 잡아봅시다. 우리 오늘 이 자리 어려운 자리 오셨잖아요. 먼저 가신 분도 한두 명 있지만, 자, 오늘 엑기스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가 없어서 드릴 수는 없고. 자, 왜 그러겠습니다. 자, 목합을 했어요. 목합 견적 제시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 만들어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쳐자 뭐자 수정껏 여러 가지 하고 도장 인쇄까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걸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품평회까지 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이걸 3D 프린터로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 본 거고, 이렇게 어떻게 직가공 아까 그 목합 장비 갖고 다 일일이 깎았겠죠. 이거 한 세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500만 원. 한번 맞춰보세요. 저기 우리 여자분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저런 거 하나 안드로이드 빔 조그마한 거 우리 손바닥만한 거 파트가 한 7, 8개 되는데 이런 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버튼 뭐 조그만 것들 한 7, 8개 막 되고 여기 뭐 펜 돌아가는 거 뭐 받침 있고 스피커 들어가는 거 윗판 아랫판 옆판. 근데 형상이 되게 복잡해요. 내부가 지저분하죠? 상당히 만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목합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당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세트에 150이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목합집에서 후가공까지 포함해서 제가 175만 원, 180까지 깎아봤는데 200달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목합집에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공집에. 자, 2세트인가 4세트를 했어요. 어찌됐든 이건 나중에 제가 학교에 도입된 3D 프린터 아까 억대 장비를 해서 뽑아본 겁니다. 중량 따지고 하니까 또 이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목합을 아까 제작을 해서 후가공을 또 지정해야죠. 후가공 사양서를 하나 받습니다. 야, 빨간색으로 하자, 검은색으로 하자, 컬러링은 팬텀 컬러 몇 번, 인쇄 요거는 뭐 회색 로고 넣고 옆에 파워 버튼 무슨 뭐 전원 버튼 뭐 표시들 이런 거 좀 해라, 이런 사양서를 좀 정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이 제품 목합 만든 거 까만 거 빨간 거 뭐 해서 시제품을 품평회를 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3개월 넘게 걸렸어요. 요거까지가. 왜? 아까 전엔 회로에서 변경, 기구에서 변경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생각외로 길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뭐 한 달에 끝나네, 2달에 끝나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베스트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수정권에 대한 부분. 제가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본 예시된 거는 사실은 그 뒤로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이 뒤에 CF 끝났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금융견적 다 받고 진행을 해야 되었어요. 금융견적 다 받아도 줬어요. 4천 얼마, 뭐 중국에서 3천 얼마, 뭐 얼마, 하여튼 4천만 원 돈, 5천만 원 돈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금융비만. 이거 우습죠? 조그만 건데, 이거 손바닥만한 건데 파트가 10개도 전후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 중국?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보다 30%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자, 그러나 어떻게 됐다? 견적만 진행되고 못했어요. 왜? 영업은 이 제품 갖고 늦게 나왔네. 또 스펙이 좀 부족하네. 왜? 지금 나오는 건 100안시인데 그때 만든 건 50안시예요. 다시 얘기해서 좀 흐리멍텅했고 개발 회로가 좀 지연이 됐어요. 이 뒤로도 2개월 더 걸렸어요. 회로 안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판매 타임을 놓쳤죠. 올 초에 작년 말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격대가 좀 쌌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모듈하고 수입해서 이렇게 갖고 오고 하나만 메인보드만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고 엔지니어 붙어서 했는데 그게 좀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제품 하나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일괄적으로 전체 진행하면서 결국은 시제품만 하다 끝났다. 이건 뭐다? 상품이다? 제품이다? 뭐죠? 제품입니다. 자, 이 사례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한번 밑에 한번 마지막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겁니다. 맞죠? 아닌가요? 자, 한 10개든 7개든 부품들이 여러분들이 만들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대체 제품 디자인 얼마 해야 돼? 기간 얼마 줘야 돼? 이런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제가 느렸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품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죠. 여기 지그사신 사장님의 제품하고 저기 젊으신 분의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두 개로 돼 있는지 하나로 돼 있는지 전자부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제품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뭐 며칠 만에 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있다 뭐하다 믿지 마시고요. 일주 이상 2주 정도 주세요. 아무리 못 줘도요. 좀 그렇게 하세요. 왜냐? 상대방도 뭔가 다른 일이 있어요. 그죠? 그 일을 하는데 뭐 2주 걸리냐? 한 달 걸리냐? 일주 만에 안 되냐? 하루 만에 안 되냐?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맞긴 합니다. 근데 그 스페셜이죠. 사실 사장님같이 돈 많이 주실 분들이 몇 분 있겠어요. 저렴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뭐 정부 관련된 지원을 받던가 꼭 내 돈이 아닌 내 돈도 들어가야겠죠. 그렇지만 남의 돈과 내 돈의 기술적인 부분 판단도 하고 효과적이고 속지 않아야죠. 일단 제가 오늘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마지막 얘기는 속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란 얘기입니다. 어이구 뭐냐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네. 자, 난이도와 수정사항이 다르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기구도 마찬가지 1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는 보통 어떤 거냐? 철판으로 된 거. 우리 조그만 우리 보시면 집에 보시면 우리 요새 유선 뭐죠? 케이블 박스 있죠? 셋탑박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쇠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철판은 윗판, 옆판 뭐 2개나 3개 되어 있어요. 그런 거나 설계해 줄 때는 돈 빼게 됩니다. 철판은 좀 싸요. 그렇지만 플라스틱이 들어갔다. 그럼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설계는. 근데 셋탑박스도 그 가격이 아닙니다. 100만 원에 진짜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작이 보통 250만 300에서 보통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에 따라 한 5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락 같은 거 있죠? 도어락. 우리 도어락 아시죠? 이런 설계는 심지어 2천만 원까지 갑니다. 1000에서 2000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에 대한 레벨이 높은데 이게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싸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역발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월급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는 개발자로 지금 이 방송 오래 있어 봤는데 역으로 보니까 이게 큰 건가? 다시 해서 내가 한 달 투입해서 단 이 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하든 3일을 하든 며칠을 하더라도 옛날에 500 하고요. 지금의 500이 거의 비슷한 가격은 오르질 않았다는 얘기.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가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회로 개발도 아까 막 이런 거 여기 들어가는 PCB LED 들어있고 이런 거는 100만 원도 안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죠? PCB 대신 설계도 해야 되니까 아트웍이라든가 회로 하는 설계자한테 요 PCB까지 샘플 별도비 회로 설계비 해서 30만 원 그냥 샘플 하나 만드는데 30만 원, 50만 원 들어요. PCB 녹색 기파 조그만 것들. 근데 마스크 하나 뜨는데 뭐 돈 10만 원 들고 뭐 또 회로 하는 그 설계하는 애한테 몇십만 원 주고 샘플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하면은 기백만 원 넘어갑니다. 아무리 단순한 거라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인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라든가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은 500에 1000 막 넘어갑니다. 회로 핸드폰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까지 관련됐다. 그럼 몇 천이 그냥 1000만 원 이상 다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목합은 여러분들 어느 감은 잡잖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손쉽게 저는 모든 제품을 100에서 시작합니다. 100에서 내려가느냐 200으로 점프하느냐 400까지 가느냐로 봅니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예제는 아까 드렸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합은 세트당 하나는 있지만 대신 10개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개면 자 200만 원짜리에 아까 전에 그거 10개면 얼마일까요? 10개 발주 줬어요. 얼마 줄까요? 이것도 재밌다. 그만해야 되네. 마지막 거 끝내야지. 네. 어떻습니까? 10개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목합으로 금융 안 가는 데다 10개 만들고 싶어. 영업하기 위해서. 2개 만들 거예요? 10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얼마면 될 것 같으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관심이 없으시구나. 얼마 정도? 감으로 얘기해봅시다. 자, 200만 원짜리 10개 얼마입니까? 400만. 자, 저도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참 반응이 참 그러시네요. 자,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주고 10개 만드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있겠죠?
뭐 아까 시금형 뭐 알루미늄으로 파내만에 이런 거 말고 진공 성형 기법이 또 있어요. 진공 주형 방법이 있어요. 마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식, 주물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200만 원짜리라면 10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이 10개로 한다면 한 1200이나 이 정도 선에서 한 10세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60% 정도 잡으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거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차율로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감을 보고 무슨 과정이 있는지만 지금 보시고요. 직접 사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금형 쪽이나 직접 부딪히세요. 목합집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부딪히시라는 말씀 마지막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